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는 역사 조작이라 비판을 받았던 임윤아 주연의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한국에서는 시청률 17%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라는 제목의 중국 신화닷컴에 올라온 기사와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내린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한류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자 중국이 자칫 한국의 문화 속국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한한령이라는 21세기 세국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중국의 한류가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지만 중국을 문화의 왕따 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문화란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와 경쟁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면역력을 만들며 성장하는 것인데 중국은 문화가 새싹 단계에서 한국의 문화가 너무 두려워 온실에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 몸집도 키우지 못하고 면역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중국의 초창기에 들어간 한류 열풍보다 더 커져서 그야말로 한류 광풍이 불고 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며 우리가 미드와 일들을 보면서 K-드라마의 몸집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워 성장하듯이 그들의 문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또한 그동안 비주얼에 치중했던 트렌드를 버리고 한류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서사에 점점 집중하며 K-드라마의 장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식으로 K-드라마를 시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를 무작정 베껴가며 중국 시청자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단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베끼기만 하다 보면 영원히 앞서가는 트렌드의 뒷모습만 쫓다가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지 못하고 남이 만든 트렌드만 뒤늦게 반복하다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7, 80년대 일본 엔터만 쫓다가 발전하지 못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문화 개봉을 하며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그 후 일본 문화와 부딪히며 한국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요즘 K-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북극성을 보면서 역사 왜곡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K-드라마들을 몰래 훔쳐보는 중국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 와중에도 중국 언론들은 이 드라마의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모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여전히 한류가 중국인들을 지배하며 문화적 속국이 되는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K-드라마의 전세계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폭군의 셰프 관련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왜곡 등의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 주연의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17%가 넘는 시청률로 국내 안방극장을 장악했습니다. 21세기 살던 셰프가 조선시대에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사극 폭군의 셰프가 17%라는 높은 시청률로 마무리됐습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TVN 토요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 최종화 시청률은 17.1%로 집계됐습니다. 최종화 시청률은 자체 최고 기록으로 TVN 드라마 가운데 지난해 정년이를 뛰어넘었고 눈물의 여왕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마지막 화는 이연을 상대로 반역이 벌어지고 재산대군이 실권을 잡는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이연은 귀향을 떠나다가 목숨을 잃는 위기에 처하지만 공길과 광대, 연정과 수락관 숙수들의 도움으로 다시 승기를 잡고 재산대군과 마지막 단판을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지영이 이연을 위해 몸을 던져서 대신 칼을 맞고 신비한 책 망원록이 연지영을 다시 현대로 데려갑니다. 연정은 호텔 셰프로 일하면서 예전에 수락관 숙수들과 꼭 닮은 셰프들을 만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500년의 세월을 넘어 현대로 찾아온 이연과 마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요리와 역사를 섞어 만든 로맨틱 코미디 사극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음식 이야기에 역사적 사건들을 넣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인물들이 퓨전 요리를 먹고 감탄하는 모습이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생생하게 묘사돼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연달아 낮은 성적을 냈던 TVN 드라마를 수렁에서 건져 올린 작품으로도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폭군의 셰프는 명나라 사신들이 고추를 훔치고 조공을 요구하는 장면,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하는 장면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원작 속 이란 요리 대결을 중한 대결로 재편하여 결국 한국 요리사가 중국 요리사를 삼계탕으로 불도장을 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중국 네티즌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인민연예계조차 이 드라마의 역사 왜곡과 집착적인 표절을 비판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부문에서는 폭군의 셰프가 650만 뷰로 비영어 1위에 올랐고 총 시청시간은 8,470만 시청시간으로 영어 비영어 통합 1위에 올랐습니다. 영어 부문 1위 웬즈데이 시즌2가 5,620만 시청시간을 추가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3,000만 시청시간을 폭군의 셰프가 더 앞서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첫 주에 940만 시청시간, 둘째 주에 4,320만 시청시간, 셋째 주에 5,850만 시청시간, 넷째 주에 7,000만 시청시간, 그리고 다섯째 주인 이번 주에 8,470만 시청시간을 추가해 총 2억 6,580만 시청시간으로 역대 넷플릭스 비오리지널 드라마 5주차 총 시청시간 1위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2위인 눈물의 여왕을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시청시간으로 에스콰이어를 밀어내고 넷플릭스 비영어 역대 10위에 올랐으며 다음 주에는 역대 약 3억 시청시간으로 6위인 환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뷰 순위에서는 지난주까지 1750만 뷰에서 이번 주 650만 뷰를 추가하며 2400만 뷰로 역대 비오리지널 2위였던 킹더랜드를 밀어내며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400만 뷰 이상을 추가하면 역대 비오리지널 1위 눈물의 여왕을 제치고 역대 비오리지널 K드라마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됩니다. 폭군의 셰프는 중국을 정말 열폭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명나라 사신이 조선의 왕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이 드라마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 여배우 윤하의 새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명나라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명나라 사신들은 고려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악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삼계탕이 불도장을 이겼고 명나라 요리사가 만든 문사두부는 칼질이 좋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판타지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줄거리 설정이 역사와 문화를 극도로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플스 엔터테인먼트는 해외 드라마 콘텐츠 밀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초창기 특수 필터부터 오늘날의 콘텐츠 밀반입까지 일부 해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음흉한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창작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며 진실과 현실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캐릭터가 훌륭하더라도 존중심이 없는 공연은 관객에게 망가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오늘 날짜 플릭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넷플릭스 3위에 폭군의 셰프가 디즈니 플러스 4위에 북극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드라마에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간접적으로 중국 과거 명나라와 현대 중국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폭군의 셰프는 명나라 사신 오건과 조선의 왕 연희군이 나란히 앉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어 언론들이 이 드라마를 역사 왜곡 드라마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국어 언론들이 이 드라마를 문제 삼는 이유는 중국 명나라를 소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언론들은 우리나라 일베들에게 현중 정서를 부추기기 위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북한과 중국을 다루며 미국을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며 국우 일베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두 드라마를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폄하하며 거의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군의 셰프는 판타지인데도 명나라 사신을 모욕했다며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북극성은 중국의 대련을 시골 촌동네로 묘사했다고 중국을 모욕했다고 비판합니다. 과거 한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유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할리우드의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에 한국을 엄청나게 못사는 거의 후진국, 동남아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저도 기분은 나빴지만 그들이 잘 몰라서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이 더 발전해야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K-팝 데모넌터스나 이번에 애플 TV 플러스 쇼 K-팝 대의 한국을 묘사할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의 이 두 드라마에서 중국을 어떻게 묘사했던 간에 그것은 문화의 영역이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내용을 가지고 재단하고 중국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싶은 것은 중국의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모두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도 이 드라마의 중국 묘사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보면서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포크네 셰프는 판타지 드라마이고 그 역사는 모두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허구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역사 배경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중국의 자랑 너자투 속 주인공이 어떻게 도수를 부릴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느냐라고 이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북극성 속 중국의 달인의 모습은 그것을 보고 느낀 제작자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것인데 우리 드라마가 중국 홍보 영화도 아니고 중국의 도시를 똑같이 구현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중국인들은 미국의 K-팝 데모넌터스에서 서울을 묘사하듯 한국 드라마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묘사해 주길 바랬나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국의 묘사를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만약 K-드라마가 한국에서만 방영된다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전지현과 임윤아는 중국 관객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여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지현은 드라마 별에 세운 그대에서 천송이 역을 맡아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임윤아는 신선한 이미지로 많은 중국 팬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톱 여배우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전면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이 주연을 맡은 새 드라마는 역사 왜곡, 중국 모욕, 도발적 표현 등으로 비난받으며 여론의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주목의 중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존재로 변모한 그녀들의 인격이 이렇게 붕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 조작, 한류로 위장한 문화적 도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관객들이 실제로 이 두 한국 여신에게 깊은 감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현은 2001년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부터 중국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드라마 별에 세운 그대로 그녀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객들은 그녀에게 실제 돈을 기부하며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윤아의 성장 궤적 또한 눈부십니다.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한 후 2016년 중국 드라마 조자령전에 출연하여 유쿠 플랫폼에서 100억 뷰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팬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큰 호평을 받았으며 중국 팬들은 그녀를 유나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호의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신작이 왜곡된 역사관을 제시하고 중국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감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임윤아 주연의 포크네 셰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배경을 조선 요리사들에게 배우기 위해 고개 숙여야 했던 명나라 요리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명나라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된 바에 따르면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의 속국으로 존재했으며 심지어 나라 이름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지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시대 요리기술의 발전이 중국 음식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명나라 사신이 한국 음식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국중 조선왕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굶어 죽게 하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이 명나라 사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용기가 있었다면 명나라 군대가 곧 그들의 문 앞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폭군의 셰프와 같은 반명나라 드라마를 많이 제작했지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주연 배우 윤하가 그런 대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임윤아는 중국과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 스타였습니다. 이 레이블을 통해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이제 그녀의 지위를 생각하면 대본의 주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대사 쓰는 데는 간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영화사가 제공한 대본에만 온전히 따라가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실패이거나 오판입니다. 어쨌든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전문가적 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윤아의 반명나라 드라마가 역사 왜곡이라면 전전의 또 다른 드라마는 현대 중국을 완전히 비방하는 것이어서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전의 새로운 드라마는 얼마나 터무니없을까요? 전전의 북극성은 또 다른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650억을 투자해 제작한 이 드라마는 여러모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극중 전전이 맡은 캐릭터는 중국이 전쟁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평화적 발전을 고수하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중국을 모욕하는 대사는 거의 전부 전전 한 명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녀는 중국을 군국주의의 국가로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사실과 역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술적 해석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시리즈는 시각적 표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현대 중국 도시 대련을 빈민가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술적 창작의 필요성을 명백히 넘어선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북부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대련은 2024년 GDP가 1조 위안을 돌파했고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6.8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황폐한 장면들은 나중에 홍콩의 판잣집 마을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꽃과 나무를 옮겨 심은 이 기법은 제작진의 의도를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중국 시청자들은 빠르고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더우반 플랫폼에서 북극성의 시청률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저 시청률 발표 당시 7.1점에 달했던 이 드라마는 논란이 발견되면서 4.2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속도와 규모의 점수 폭락은 더우반 시청률 역사상 극히 드문 일입니다. 원래 전지현의 팬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큰 문제 앞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줄거리는 제작진이 썼지만 대사는 전지현이 직접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기에 충분합니다. 문화적 존중은 협력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2009년 장나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명랑소녀 성공기로 유명해진 한국 스타는 돈이 부족하면 중국에 가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으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에 비해 전지현과 임윤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 작품을 통해 잘못된 사상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는 종종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부 한국 문예인들이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마땅히 존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냄비를 깨고 먹는 이러한 행위는 현대 국제문화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화교류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하여 자국 문화를 높이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평등 상호이익 윈윈 결과의 원칙을 고수해야만 지속가능한 문화교류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전과 임윤아의 개인 이미지 붕괴는 단순한 연예계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존중과 역사적 인식에 대한 공론화 이슈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지만 어떤 형태의 모욕이나 간섭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문화교류의 새로운 경계를 정의해 왔습니다. 오직 진정한 존중만이 진정한 인정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제문화 교류에 있어서 성찰과 진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오늘날 세계화가 심화되는 세상에서 문화적 존중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는 정서적 공명이며 또한 국제협력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상호 존중, 평등,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는 문명 간의 상호 학습과 문화 공동 번영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폭군의 셰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지난 회에서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현대로 여행을 했나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여주인공은 현대에 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내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봐. 책에서 의도적으로 종이 한 장이 날아갔는데 이게 그거겠지. 연산군은 장녹수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할 정도로 그녀를 아꼈습니다. 전하께서 미래로 오실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슬로우 모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았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드라마의 논리를 정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극 로맨스 드라마일 뿐이에요. 결말은 평범했어요. 사실 눈물의 여왕과 똑같아요. 요즘 TV에는 마지막 회가 1시간 30분 넘게 나오는 걸 좋아해요. 안 좋게 끝나더라도 일요일에 경쟁 드라마가 없으면 시청률은 확실히 올라갈 거예요. 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어요. 시청률은 여전히 높았어요. 만약 중국 감독이었다면 이 드라마에 어떤 놀라운 결말을 줄 수 있었을까? 이 드라마에 만점을 주고 싶어요. 배우진이 정말 인상적이고 멋졌어요. 특히 임윤아가 출연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임윤아가 나오는 드라마는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 드라마 중 하나인 킹더랜드가 특히 좋았어요. 이채민이 주연한 드라마는 처음 봤는데 연기하는 동안 정말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스토리는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 로맨스나 판타지와 전혀 다르죠. 폭군의 셰프는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쾌한 K-드라마입니다. 로맨스 유머 그리고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스토리는 매해 신선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음식 장면들은 군침 도는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아름답게 녹아들어 드라마를 더욱 몰입하게 합니다. 폭군의 셰프는 제 마음을 울린 정말 아름다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드라마가 음식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에 특히 감동했습니다. 음식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요. 음식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태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바로 그 힘을 잘 담아냈습니다.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실망스러웠어요. 모든 게 너무 급하게 진행됐거든요. 결말을 좋게 마무리하려고 스토리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연기와 편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재밌게 봤어요. 줄거리가 뻔한데도 꾸준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신선했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왕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연 셰프와 싸우는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귀여웠어요. 시작뿐만 아니라 끝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극소수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가 저를 TV에 붙어있게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지루한 에피소드가 단 한 편도 없었어요. 중국 스촨 요리가 한국 고추를 쓰는 법을 실제로 배웠다는 건가요? 정말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만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드라마 볼 때 예민해야 하나요? 고추는 원래 남미가 원산지였어요. 해안에서 들어와야 했고 사람들은 감히 먹지도 못했죠. 명나라 말과 청나라 초까지는 고추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드라마가 사천 요리가 한국 고추를 흉내낸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독특한 발상이네요. 그럼 프랑스에서 한국인들이 압력솥을 처음 사용한 과정을 보도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 드라마에 역사적 요소를 끼워 넣지 마세요. 이 드라마는 원래 역사극으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조선 황제가 요리사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가슴 아픈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고추와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그의 음모가 프랑스인들이 그녀에게서 마카롱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면 프랑스인들이 분노할까요? 프랑스인들은 음식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첫 번째 마카롱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만큼 맛있지 않아요. 오븐 없이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유나 본인도 몇 달 동안 서양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는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는 드라마예요. 게다가 이 정도 수준의 드라마는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죠. 압력솥은 그들이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압력솥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한 중산 정황릉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합니다. 그들은 예겸을 연산군과 같은 시대 인물로 만들어 돈벌이만 하는 간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압력솥은 분명히 프랑스의 발명품으로 압력을 가하면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밀본 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서한시대의 용기가 압력솥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냥 도둑일 뿐입니다. 드니 파팽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증기솥은 증기관과 압력솥의 선구자였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나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보다 하루 일찍 스촨 요리를 소재로 한 역사극을 촬영했다면 한국은 감히 이런 식으로 촬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연산군이 명나라 사신의 뺨을 때렸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재밌겠네요.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국민이 시청하고 중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다루기 때문에 시청률과 방송량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국 본토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언급되는 모든 중국 음식은 분명히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청률에 기여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도 시청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플랫폼인데 음식 관련해서는 꽤 잘 만들어졌죠. 민감한 부분을 잘 다루기 때문에 저에게는 비교적 편안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주의 깊게 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주인공은 중민수교의 대표적 음식으로 베이징 오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금의 환경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드라마에도 몇 가지 불만이 있지만 결코 엉터리거나 주요 줄거리를 훔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로 음식을 홍보하는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드라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중국인들이 극심한 포퓰리즘적 증오를 조장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드디어 드라마를 본 사람이 한국 드라마가 우리나라를 비방한다고 말하는 대신 정당한 댓글을 달게 됐네요. 다행히 한국인들이 이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는 분명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전세계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서양 음식을 홍보하는 것 같고 정치적 올바름을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서양 음식만 아는 한국 여성 셰프가 조선시대로 돌아가 바삭한 마카롱으로 중국 요리를 물리쳤다. 그야말로 운명의 역전이었다. 우리 본토에서도 음식 만드는 드라마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드라마 안 봤지? 마카롱은 간식으로 먹은 거 아니었어. 이야기의 경쟁이나 패배는 어디 있는 거야.
중국 시청자는 언제나 국내 연예계에서도 외국 드라마를 읽을 수 있는 음식 드라마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떤 허구의 사극은 그저 재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 한중 대결은 상당히 치열하고 명나라 요리사들은 조선 요리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칼질 실력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여주인공의 첫 요리는 한국산 와인을 섞은 프랑스식 슈트에 불과하여 한국 요리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문 고조는 일부 중국 시대극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중국식 악센트를 제외하면 고전 중국어는 실제로 매우 정교합니다. 맞아요. 중국어 대사는 중국인이 검토했을 거예요. 명나라 사신들의 대사는 우리 국내 연예극의 대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가끔 국내 드라마가 너무 수준 미달이라 한국 드라마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짧은 드라마 흐름이 너무 무의미해요. 백룡의 대사는 절반 이상이 더빙되었고 한국 학생들은 고전 중국어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칼로림은 옛 홍콩 영화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시식자들은 한입 베어 물고 고기를 끄떡입니다. 대한제국 황제는 만성 독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바로 먹어치웁니다. 저는 당백육 사범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명확한 비전, 책임감, 그리고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에 오신다면 그는 반드시 매년 열리는 사촌요리 대회에서 3스타를 차지할 것입니다. 조재훈 씨는 늘 낯이 익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억양과 발음도 중국 사람 같아요. 중국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검색해 봤는데 기름진 멜로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백룡의 중국어는 매우 훌륭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요리와 인상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 음식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좋은 드라마는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촬영 기법과 OST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영상미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죠. 중국에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음식 드라마가 정말 부족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 한국이 정말 음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논의하는 것은 요리가 이겼는지 여부가 아니라 중국이 왜 좋은 음식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국내 음식이 문화적으로 보급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드라마 속 음식이 아니라 문화 보급 측면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샤오잔, 냥냥, 쥐징이 등 국내 연예계 동갑내기 톱스타들을 섭외해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다고 해도 러브씬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요리와 시식의 효과를 음악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명나라 요리사들의 멋진 무술 동작만 3배로 늘려질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진짜 강점은 촬영과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가 좋든 나쁘든 영상미와 음악은 평균 이상이에요. 중국 드라마는 몇 년 동안 안 봐서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국내산 별미들이 모두 조리식품으로 바뀌고 있어요. 연산군 시대의 고추는 어디에 있었나요? 찾아볼 만한 문서를 찾을 수 있나요? 연산군이 고추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한국 고추 기록은 산둥성 기록보다 앞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8화에서 작가는 대명조 셰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명조 셰프들은 실제로 고추기름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 고추를 훔쳤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시간여행 드라마가 담론의 힘까지 올라갔네. 그럼 왜 국내 시간여행 드라마는 온갖 현대 지식, 주식, 선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다른 나라의 지식과 역사를 존중해 본 적이 있나? 중국은 왜 그리스와 이집트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몇몇 사람들은 문화적 자신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문화 침략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중국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인터넷에 접촉할 수 있나요? 해킹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국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여행 허구 드라마일 뿐이야. 대한민국은 한국 드라마에만 상상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많은 새끼손가락들이 이걸 가지고 떠드는 거지? 판타지 드라마니까 재밌으면 그만이고 예민하게 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이두에서 고추 원산지 검색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폭군의 셰프 임윤아의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다 최고 시청률 18.1% 돌파,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세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중국인들이 불법 시청하며 폭군의 셰프에 등장하는 고추가 중국에서 먼저 등장했다며 이 드라마를 폄하하는 게시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게시글을 반박하는 중국인 게시글이 등장해서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게시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드라마 내용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는 것을 보는데 항상 실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추에 대하여 한국의 주류 견해는 고추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에 의해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배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그전에 일본인들에게 우연히 소량의 고추를 얻었지만 그것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미래의 여주인공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독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합니다. 중국이 전래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명나라 후기로 여겨집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주류 견해 중 하나는 만역제입니다. 임진왜란은 명나라가 한반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던 만역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건 허구의 TV 드라마이지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설령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명나라에 고추를 뿌린다고 해도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여행을 하는 여주인공은 실존 인물일까요? 더 나아가 드라마 속 왕은 실제 연산군을 기반으로 한 허구의 인물입니다. 심지어 연산군 대신 허구의 연산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드라마 전체가 허구입니다. 이런 종류의 허구적인 TV쇼에 영향을 받아 실제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 괴짜들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괴짜들도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가정하고 필사적으로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게다가 고추의 원조와 원산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국과 한국은 고추를 수입하는 나라일 뿐입니다. 누가 처음이고 마지막인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50걸음이나 100걸음 차이일 뿐입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의 흥행을 전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윤아는 TVN 주말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 전성기 시절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 미각의 왕 이온을 만나는 프랑스 요리 셰프 연재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8화에서 연재원은 첫 번째 경연의 비밀 병기였던 고춧가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시대에 없던 맛을 다시 상상했습니다. 번뜩이는 영감으로 쌀 크림베리 와인을 넣어 만든 부르고뉴 레드와인 소고기 요리는 명나라 사신 오곤의 미각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 연정은 날카로운 추리력을 발휘하여 명나라 요리사 아수비가 자신의 고춧가루를 사용했고 그 배우에는 재산대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연정은 재료관리에 실패했음을 인정했고 결국 경연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2라운드에서 연재영은 메인 요리로 북경오리를 선택했습니다. 손 부상으로 길금의 도움을 받아 요리해야 했고 맹숙수가 강목주의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요리를 완성하여 이온과 오곤에게 독특한 맛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수 발표 전 관객들의 호기심을 무시한 채 경연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나는 중요한 식재료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호흡을 조절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떠올린 후에 현명한 모습, 그리고 셰프들을 자신있게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완벽한 흐름으로 연결해내는 유나의 섬세하고 탄탄한 연기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극중 요리 대결 장면에서 임유나는 특유의 섬세한 호흡과 자연스러운 연기로 긴장감을 더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 촬영에서는 거의 직접 요리 과정을 완성하는 등 대역을 최소화하는 데 정성을 쏟는 모습은 캐릭터의 설득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편 임유나의 뛰어난 연기에 힘입어 포크네 셰프 8회는 전국 시청률 15.4%, 최고 시청률 17.4%를 기록했고 수도권 시청률 15.8%,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포크네 셰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감독이 다시 한번 한국 음식 문화를 영화와 TV 작품에 접목시켰습니다. 저는 임유나를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도 올해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장르 혼합의 천재들입니다. 한국 배우들은 피부 관리가 정말 잘 되고 피부결이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결과물이 있습니다. 훌륭한 작가와 배우들이 함께하는 시대극. 모든 중국 작가와 감독들이 2025년 중국 드라마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중국 작가와 감독들이 중국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음식에 대한 드라마도 아니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아닙니다. 마취에 대한 드라마죠. 관객은 스스로를 마취시키고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마취제를 뿌립니다. 선작과 티오 이후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마지막 4화도 너무 기대돼요. 이 요리 경연대회가 쿠데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은 처음부터 파멸할 운명이었고 이제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진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이제 혼돈의 절정에 이를 때가 됐습니다. 시즌1이 끝나기 전에 시즌2가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본 시리즈 중 가장 마음에 들어요. 북경오리 껍질에 밥을 넣고 이렇게 말아먹는 건 처음 봐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북경오리집은 많이 가봤지만 주문해 본 적은 없어요. 김밥 생각 중이에요. 김 대신 계란 같은 다른 재료로 김밥을 만드는 걸 봤어요. 베이징이 존재하지 않은 지 600년이 지났는데 명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베이징 오리를 아는 걸까? 이거 보고 있는데 드라마 너무 재밌어. 근데 진짜 명나라 등장인물 다 중국 성우 썼어야 했는데 중국어 알아듣는 거 너무 힘들어. 왕과 명나라 사절이 요리를 먹은 후에 상상의 장면은 나를 감탄하게 만든다. 이 드라마의 악당 캐스팅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다들 정말 싫어요. 캐스팅도 훌륭하고 연기도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이 한국 드라마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최고예요. 매 순간 너무 좋아요. 파라에서 왕과 사신이 북경오리 롤을 먹고 함께 춤을 추는 장면 정말 멋졌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최고예요. 남은 회들도 너무 기대돼요. 그녀는 언제쯤 미래의 레시피를 쓰는 대신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낼 건가요? 적어도 명나라 요리사들은 자신들만의 요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조선시대 발명가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고대 현대 요리만큼이나 재밌는 오락거리가 풍부한 곳이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반응입니다. 별거 아니야. 한국 드라마에선 미국 대통령도 고개를 숙일 수 있잖아. 드라마를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들의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한국 영화에 대해 규제하는 것 아닌가요? 국내에서도 방영도 안 되고요. 보이콧 멍청한 짓이야.
당신은 이전 왕조의 일에도 관심이 있나요? 또 다른 바보들을 발견했어요. 신화통신이 9월 7일에 발표한 이념적 식민지화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은 항상 문화적 선전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홍보하며 은근히 자신을 미화하고 다른 나라를 비난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똑같은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자, 순수한 사랑,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설탕으로 코팅된 전략이 아닐까요? 이 설탕 코팅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연산군을 미화하고 그는 사랑을 위해 명나라의 가장 사악한 황관들과 싸워야 하는 애국적인 군주로 묘사합니다. 긍정적인 인물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주제는 변함없습니다. 명나라가 강하고 황관들이 악하더라도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이 전술에 능하다고 한국이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드라마 전성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쇠퇴한 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문화는 새로운 판로를 찾았습니다. 한국 오빠와 언니에게 집착하는 건 괜찮지만 결국 중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의 디자인 논리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겉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이 작품들은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 홍콩, 대만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 문화의 수출이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우리가 불법 복제를 거부하면 사상에 의해 식민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역사적 소재가 담긴 드라마 제작을 멈춰야 합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드라마는 매우 열정적이지만 중국 요리는 한국 요리에 밀린다. 정확히 말하면 고대 중국 요리는 현대 한국 요리에 집니다. 주인공은 미래에서 왔으니까요. 21세기 현대 셰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21세기 한국 현대 셰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명나라 특사가 고려의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약체였던 명나라라도 그런 굴욕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추는 한국보다 최소 50년 일찍 도입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국민이 시청하고 중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언급되는 모든 중국 음식은 분명히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전국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지금의 환경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드디어 드라마를 본 사람이 한국 드라마가 우리나라를 비방한다고 말하는 대신 댓글을 달게 됐어요. 다행히 한국인들은 이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겨요. 이 드라마는 문화를 훔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처음 몇 편은 괜찮은데 후반부에는 중국을 완전히 폄하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우리 중국인에 대한 인상을 물어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보여주는 동아시아 문화는 중국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홍위병들이 아무리 이 드라마를 역사 왜곡으로 몰아붙여도 불법 시청하며 즐기는 중국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댓글 반응으로 증명이 됩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내린 것은 서양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이 드라마에 몰입하는지 이 SNS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TVN 토요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 재산대군을 향한 해외 팬들의 욕설이 폭주하자 배우 최기아가 반응을 공유하며 즐기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최기아는 28일 자신의 SNS에 포크네 셰프 속 자신이 연기한 제산다군의 모습을 올리며 오래 살겠다, 외국인들마저 CXX이라니 히히히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포크네 셰프 해외 팬들이 제산대군을 향해 CXX 등 영어를 이용해 한국어 욕설을 남긴 댓글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몰입해서 이렇게 한국욕을 하는 해외 시청자를 속출한다는 것은 K드라마의 중독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런 현상이 계속 중국에서 나타나자 부랴부랴 한할령을 내려서 문화를 막아보겠다는 엉뚱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아무리 장벽을 쌓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공기처럼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